안녕하세요. 최근 미국이 이란 내 목표물들을 타격한 군사작전, 이거 두고 스스로 눈부신 성공이라고 평가했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. 이 표면적인 발표 이면에는 생각보다 많은 불확실성이 있더라고요. 오늘은 그 좀 안갯속 같은 질문들을 함께 파헤쳐 보면서 무엇이 확실하고 또 무엇이 여전히 의문인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 군사 행동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명쾌한 답보다는 좀 복잡한 질문들을 더 많이 던지곤 하죠.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세 가지 정도 핵심적인 불확실성이 눈에 띄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? 역시 가장 궁금한 점이죠. 이란은 과연 어떻게 또 어느 수준까지 보복에 나설까 하는 거예요.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이런 말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칠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이게 관건이겠죠. 가능성은 정말 다양합니다. 이라크나 바레인 같은 주변 미군 기지를 타격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거나 이런 게 우선 거론돼서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.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 사이에서도 이란의 실제 보복 역량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린다는 거예요. 어떤 분석은 최근에 이스라엘 공격 같은 것 때문에 재래식 타격 능력은 좀 약화됐다고 보고요. 반면에 다른 분석은 오히려 비대칭 전력, 그러니까 특히 사이버 공격 역량 같은 건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뜻이죠.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계속 나오잖아요.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4분의 1이나 지나는데 말이죠. 과거에도 1988년 기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2020년 솔레이마니 사태 후에 미사일 공격했던 전례를 보면 이거 그냥 넘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보복 의지나 능력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죠. 다만 그 강도와 형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인 거죠. 솔레이마니 때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내부 사정이나 국제적인 압박 때문에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고요. 결국 예전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했던 말처럼 전쟁은 적이 끝났다고 선언할 때 끝나는 것이다. 이런 말이 딱 떠오르네요. 상황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입니다. 네, 그럼 두 번째 불확실성으로 넘어가 보죠. 이번 공습이 과연 이란의 핵 개발 시례를 멈췄을까? 아니면 오히려 더 빨리 돌게 만들었을까? 이 문제인데요. 미국은 포로도 같은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지만 그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는 이 시설이 워낙 지하 깊숙이 있어서 벙커버스터로도 완전 파괴는 장담하기 어렵다.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. 정확한 지적입니다. 완전 파괴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요. 그리고 이란이 다른 비밀 장소의 원심 분리기라든지 핵물질을 분산시켜 놨을 가능성, 이것도 늘 제기려 왔던 이야기거든요. 이미 핵무기 제조에 거의 다 다가간 고농축 우라늄 HU를 상당량 보유했을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꾸준히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스파한 시설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도 그 핵물질 자체가 완전히 제거됐는지는 사실 미지수죠. 오히려 이런 공격이 이란 지도부에게 핵무기 많이 살 길이구나. 이런 확신을 심어줘서 핵 개발 의지를 더 부추길 수 있다. 이런 역효과 가능성, 이것도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었어요. 바로 그 점이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.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 오히려 내부의 핵무장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설 파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더욱 은밀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질문일 텐데 이번 충돌이 과연 이란 문제의 끝일까? 아니면 더 큰 지역적 갈등의 시작일까 하는 점입니다.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처럼 이번 기회에 아예 이란 핵 프로그램이랑 정권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.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잖아요. 하지만 글쎄요. 그런 시각은 과거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좀 간과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. 군사적 개입이라는 게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정말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거든요. 설령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한다고 해도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그 노하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. 이란 정권이 유지되는 한 핵 프로그램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죠. 그리고 폭격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도 사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좀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해 보였어요. 심지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
나르게스 모하마디 같은 그 이란 내부의 반체제 인사조차도 외부 공격에는 반대한다. 폭격 중단해라.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이란 국민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해서 역설적으로 현 정권, 특히 강경파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. 외교적 해법을 찾아볼 여지가 있었는데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였다는 비판,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의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. 섣부른 군사행동에 오히려 더 큰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미국의 성공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보복 방식이나 시점, 또 핵 프로그램에 미친 실제 영향, 그리고 이번 사태가 몰고 올 장기적인 파장까지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정말 가득합니다. 저희 분석이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군사적 결과라는 게 이렇게 예측 불확실성이 크고 또 외교적 대안의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21세기 강대국들이 국제 분쟁에서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무력 사용과 외교적 해법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,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